옆자리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신 건가요? 혹시 친구분이 나오셨으면 시작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귀한 시간을 아끼기 위해 좀 더 당겨서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하전에 좀 이렇게 질문을 좀 부탁드리는 분들이 저기 있는 듯 없는 듯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먼저 이렇게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소개만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바로 옆에 계신 이성혁 선생님이시고요. 미래의 시를 위한 하나요라는 문학공학을 그 옆에는 김태현 선생님, 우의 미디어로즈라는 책이고요. 그 책은 모두 다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태준 선생님, 순서는 앉아 계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현 선생님. 네. 저는 그 질문 준비한 것이요. 아까 소개를 해주실 때 그 통론집을 냈는데, 이제 미래의 시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통론집을 냈어요. 갈무리에서 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직후에 비포 선생님의 미래 이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미래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미래는 없다 라는 책이 나와서 매우 당황했는데요. 네, 천천히 그 미래 이후라는 책에서 그 포스트 미래주의 선언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쓰신. 근데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무한함을 노래하고 미래라는 환영을 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서문에는 네, 이제 2009년에 이제 미래주의 선언, 이탈리아 미래주의 선언 100주년에 맞추어서 포스트 미래주의 선언을 내신 거죠. 근데 이제 그 한국판 서문 2013년에 거기에서는 이제 미래의 새로운 차원을 창조하는 것에 관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미래에 대한 생각이 이제 바뀌신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저도 그 이탈리아 미래주의가 얘기하는 가속도로서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호자본주의에서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대안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또 러시아 미래주의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원시성의 미래 또는 그 야생성의 미래, 이런 미래를 이제 근대적인 시간성에서 벗어난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미래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이 좀 어떻게 바뀌셨다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께서도 1970년대 마오 다다이즘의 마오 다다이즘을 주장하는 좀 미디어 아방가르드 운동을 벌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에는 아방가르드적인 예술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방가르드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선생님의 글이나 그 인터뷰를 보면 마지막에 항상 시에 대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시가 어떤 대안을 주는 것인지 우리한테 이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질문. 네, 질문 일단 세 분 다. After the question.
네, 두 번째 질문 맡은 임태훈입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경력 가운데서 이제 미디어 활동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저에게 눈에 이렇게 확 들어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전에 강의를 통해서 예상 가능한 답변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관적인 답변을 아마 들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비관적인 얘기를 듣기 위해서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 셈이 되었는데요. 아마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언론 미디어 환경은 지금 대단히 심각한 위기 상황입니다. 매제신문 3사뿐만 아니라 공중파 채널의 뉴스 프로그램에서 이제 보수 정권의 부담이 될 만한 내용은 이제 축소하거나 아예 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에 이제 국정원의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음이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지만, 이들 언론에서는 이제 엉뚱한 이슈로 호들갑을 떨면서 이제 부정 선거에 쏠리는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게 새로운 현상이라기보다는 지난 거의 한 10여 년이네요. 동안에 거의 우리가 계속 경험했던 일인데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절망스럽게도 이들의 왜곡과 공작의 영향력은 유력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프랑코 베르라디 비포 선생님은 종이 잡지뿐만 아니라 자유 라디오 방송국 라디오 알리체, 그리고 그 벨룰루스코니의 미디어 독재에 맞서는 오르페오 TV를 설립한 미디어 활동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역할을 못하는 기성 언론을 비판을 하면서 인터넷과 팟캐스트 플랫폼을 이용한 독립 대한 언론 운동이 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가 되고 있고, 이제 저 역시 이제 미디어 연구가로서 또 그 팟캐스트를 통해서 인문학 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이런저런 활동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선생님이 어떻게 활동을 해오셨고, 또 어떤 실패를, 그래서 어떤 성공의 영역들보다는 어떤 실패를 해오셨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활동들이 아무래도 한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나날이 더 생각하게 되는데요. 인터넷이나 이제 스마트폰 사용에 취약하거나 이제 무관심한 노년층과 지방에서는 독립 대한 언론에서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 못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대한민국은 보수 언론이 보여주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만 되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쏟아내는 뉴스를 진실로 믿으면서 시청하는 사람이 이 나라엔 적어도 전 인구의 한 40% 이상, 많게는 한 절반 이상이 달합니다. 어떤 미디어에 주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서 같은 나라에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조차 거의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차이만큼이나 극복하기 어려운 이질성을 느낍니다. 이게 뭐 진화가 덜 됐다 됐다 차이가 아니라 사적 신체 자체가 완전히 다른 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이 대립과 갈등은 어느 한편의 절멸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끝날 수 없는 건가? 라는 좀 극단적인 생각까지 듭니다. 게다가 이제 젊은 층의 우경화 경향도 심상치 않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이건데요. 자본과 국가에 종속된 언론과 미디어에 맞서 싸우는 데 필요한 그 새로운 상상력과 기획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말이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강의에서 말씀하신 걸 받아서 제가 다시 표현하자면 그 집단적인 뇌의 재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획, 그 상상력이 도대체 뭐냐라는 게 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시를 써야 됩니까? 아니면 저는 그냥 막연하게나마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생산이 아니라 생산을 위한 기술이나 기술 혹은 생산을 위한 발명이나 발견이 아니라 그러니까 브레이크아웃을 발명하고 발견해내는 게 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오랜 도전과 실패에서 제 궁금증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마리를 좀 얻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hat do we need to reactivate the social brain that you talked about? He thinks it's not production skills, but maybe we need to invent ways of breakdown. Breakdown. Yeah. 예, 세 번째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질문을 맡은 한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화를 전공했고요. 좀 어울리지 않게 영화가 굉장히 근대적인 기계의 산물이고, 어떻게 보면 진짜 팽창을 더해가고 있는 그 근대 문명의 하나인데, 저는 사실 봉기 책을 이 석평을 내리 한번 읽고 있었는데, 그
서평을 맡았던 이유는 이제 아마 제가 영화 정말 이 본기 책도 그렇고 보면은 그 비포 선생님이 많은 문화, 그 대중문화를 가지고 오셔서 설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는 우선 비포 선생님의 그 다양한 문화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소양이라고 할까요? 그 대중문화에 대한 그 깊이 있는 이해도에 좀 놀랐습니다. 우선 저는 이 내용보다는 어떻게 질문을 마련하다 보니까 이 봉기라는 책에 대한 형식에 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데요. 우선은 저희는 그 SNS에서 시각각 과잉기호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3D 영화가 그 관객의 모든 감각을 소모하도록 가면 3D 영화가 영화관을 채우는 이런 상황 속에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선생님의 그 시대를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은 굉장히 정확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이 비포 선생님은 산업 자본주의에서 기호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불확정성과 그로 인한 가치의 상실을 가져왔고, 노동은 기호적인 것의 생산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항상 여러 번 읽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추상화되고 탈영토화된 불확정성의 시대를 저는 비포 선생님은 항상 뭔가 이렇게 양각이 대립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신다는 그런 느낌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추상화되고 탈영토화되고 그리고 파편화된 이 시대를 그렇게 어떤 시와 금융 아니면 영토화, 탈영토화, 구성과 제조화, 결합과 연결 등으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설명이 가능한지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 약간 의문을 품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 비포 선생님이 이 봉기 책을 쓰신 걸 봤을 때 어떤 하나의 화두에 대해 먼저 개념을 제시하시고 그에 관련해서 이제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설명 방식은 저한테는 약간 뭔가 제 개인적인 느낌이지만 어떤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그 은연중에 내리시고 있으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봉기 4장 시와 금융에서 특히 아이러니와 냉소주의 부분에서 좀 경직되어서 좀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냐면은 비포 선생님은 냉소주의와 아이러니는 굉장히 구분을 강하게 해두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 구분이 뭐 아이러니와 냉소주의, 뭐 사장해 보자면 아이러니와 냉소주의의 구분, 어떤 이런 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이런 구분들이 다중을 좀 협소하면, 뭐 선생님께서는 다중의 개념을 되게 좋아하지 않고 뭐 그게 다중의 그 어두운 면을 은폐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떤 그런 그러니까 연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연대에 오히려 그런 소통을 저해시키는 그런 요소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그런 구분, 너무 명확한 구분이 저한테는 오히려 책을 읽으면서 오히려 이게 선생님 말씀하신 연대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여쭤보고 싶은 그 책의 어떤 이분화된 어떤 그런 설명 방식과 그와 관련해서 대안이 제시될 때 어떤 그 명확한 구분들이 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연대와 관련해서 저한테는 약간 감히 말씀드리자면 좀 괴리가 느껴져서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자격증은 그렇기 때문에 No.